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쿨롱의 법칙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점전화 Q1과 Q2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점전화 둘 사이에 힘 F가 작용을 하는데 그 힘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K R 제곱분의 Q1, Q2. 여기서 그 두 물체의 전하량을 Q1, Q2라고 하는데 이 Q1, Q2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 사이의 거리 R의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거기에 비례상수 K2를 붙인 겁니다. 비례상수 K2는 쿨롱 상수로서 8.9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입니다. 다시 이 K 쿨롱 상수를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입실론 제로는 진공의 유전율로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 식은 쿨롱이 실험으로부터 얻어낸 정량적인 그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배울 그 전자기학 중에 전기에 관한 그 파트는 이 식을 공리로 채택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공식들을 배우고 유도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쿨롱의 법칙을 만류인력의 법칙과 비교를 해봅시다. 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다음과 같고 점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다음과 같습니다. 중력상수 G 곱하기 R 제곱분의 R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거리겠죠. 그리고 M1, M2 여기서 M1, M2는 각각의 질량이고요. 자, 그러면 위에 쓴 쿨롱의 법칙과 거의 비슷하죠. 앞에 비례상수 달라지고 Q1, Q2가 M1, M2로만 바뀐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질량에 대한 개념처럼 이 전하에 대한 개념을 이 쿨롱의 법칙으로부터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질량을 먼저 보죠. 만류인력이라는 힘이 있는데 이 만류인력 힘 F의 크기가 뭐에 비례하는데 어떤 각각의 물리량의 곱에 비례를 하는데 이 물리량에 해당하는 것이 질량이다. 즉 만류인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우리가 질량이라고 부르자라고 질량에 대해 이해를 했으면 똑같이 전하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전기력이 존재하는데 이 전기력을 발생시키는 어떤 무언가 각각의 물리량을 우리가 전하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면 뭔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어떤 힘을 발생시키는 매개체라는 거죠. 원천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쿨롱의 법칙에 대해 설명하면서 힘의 크기에 대해만 언급을 해드렸고 힘이 작용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죠. 힘은 벡터량이기 때문에 방향도 중요합니다. 만류인력 같은 경우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만 존재하지만 쿨롱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끌어당기는 힘과 밀어내는 힘, 인력과 청력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물체의 전하가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같은 부호면 같은 극이면 청력 밀어내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서로 다른 극이면 인력 끌어당기는 힘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Q1이 받는 힘 F1은 힘의 크기는 이렇고 그 다음에 R12 1에서 2로 가는 방향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Q-Q2가 받는 힘은 F2는 마찬가지로 크기는 똑같지만 R21, 2에서 1으로 가는 방향이죠. 그러면 서로 힘의 크기는 같지만 그 방향은 반대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기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하가 전기력을 발생시키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개념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를 가진 물체가 이 공간 내에 전기장이라는 추상적인 영향을 내뿜게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다른 전하가 존재를 하면 그 전하가 전기력 F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앞에 그림에서 이 Q1을
원천 전하 플러스 라지 Q라고 바꾸고 이 원천 전하가 어떤 전기장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앞선 Q2를 우리가 시험 전하 플러스 스몰 q로 바꾸면 이 시험 전하 Q가 받는 힘의 크기가 앞선 그 쿨롱의 법칙을 이렇게 정리한 이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쿨롱의 법칙에서 Q1, Q2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K2를 위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뒤를 정리를 한 거고 이 뒷부분을 전기장 2로 바꿔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 전하 Q가 받는 힘은 원천 전하로부터 받는 전기장에 자신의 전하량 Q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전기장의 세기 2의 단위를 알아보면 이 힘 F를 그 쿨롱 전하량 Q로 나눈 거니까 뉴턴 퍼 쿨롱이 되는 겁니다. 전기장의 크기를 알아봤으니까 방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장도 힘과 마찬가지로 벡터량이고 방향이 존재합니다. 원천 전하가 플러스 부호, 양전하일 때 만들어내는 전기장의 방향은 원천 전하로부터 발산해 나가는 방향입니다. 음전하일 때는 원천 전하로 수렴하는 방향이죠. 이때 시험 전하가 양전하 플러스면 원천 전하가 플러스일 때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그러면 전기장과 힘의 방향이 일치를 합니다. 원천 전하가 음전하일 때는 서로 끌어당기겠죠. 그러면 힘의 방향이 마찬가지로 전기장의 방향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시험 전하가 음전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는 끌어당기니까 전기장의 반대 방향이겠죠. 이때는 서로 밀어내니까 마찬가지로 이때도 전기장의 반대 방향입니다. 즉, 이 시험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시험 전하가 양전하 플러스 Q일 때는 전기장과 같고 음전하 마이너스 Q일 때는 전기장의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이제 전위차 또는 전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처럼 원천 전압 플러스 Q에서 전기장 2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는데 시험 전압 플러스 Q가 있을 때 전하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시험 전하는 밀어내는 힘을 받게 되겠죠. 그럼 원천 전하 가까이에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 이렇게 멀어질 겁니다. 즉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이때 전기적 위치 에너지의 차이, 그 차이를 즉 전위차가 우리가 흔히 전압이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전압 V는 위치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장을 거리에 대해서 선적분한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이번 실험 환경에서는 전기장이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하는 전기장 내에서는 그냥 선적분을 할 필요 없이 단순 곱셈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전기장 전압 V는 그냥 ED, 전기장의 세기 곱하기 거리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기장에 대한 새로운 단위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전압의 단위가 볼트이기 때문에 앞서 구한 뉴턴 퍼 쿨롱 말고도 볼트 퍼 미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쿨롱의 법칙은 점전하만이 아니라 점전하들이 모인 이 물체에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이 그림은 이번 실험에 쓸 평행판 축전기인데요. 이 내용까지 제가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가우스 법칙도 알아야 되고 뭐 전기 용량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알아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은 대략적으로 공식이 이렇다 하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곧 이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수님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체판 두 개를 평행하게 놓고 도선을 연결해서 전위차 V를 주면 각 판에 전하가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평행판 축전기라고 부릅니다. 이때 상당 평행판에 저장된 전하량 Q를 입실론 제로 D분의 AV라고 합니다. 이 D는 판 사이의 거리이고 각 판의 넓이는 A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상당 평행판이 만드는 전기장 E는 2 입실론 제로분의 2 입실론 제로 A분의 Q입니다. 그러면 이 하단 평행판 얘가 받는 힘 F는
여기에 측정된 전하량 마이너스 Q 곱하기 이 상단 평행판이 만드는 전기장 E를 곱해준 건데요. 이 곱한 결과를 그냥 대입을 한 겁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앞서서 구한 전하량 Q에 대한 식의 이 결과, 이거를 다시 여기다 Q 제곱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F는 마이너스 2D 제곱분의 입실론 제로 AV 제곱. 즉 이때 이 마이너스 부호는 위를 향해서 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하단 평행판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서로 끌어당기니까. 그러면 이 아랫 방향, 연직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은 쿨롱의 법칙 실험 장치입니다. 우선 평행판 사이의 거리 D와 평행판의 넓이 A를 측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판의 전원 장치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전압을 서서히 올려주면서 전기장을 생성해 줍니다. 이때 한쪽 전극은 공중에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은 저울 위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두 판이 전압을 점점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대전이 되겠죠. 그리고 대전됨에 따라서 인력이 생기면서 점점 강해질 겁니다. 근데 이 인력이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에 거슬러서 반대 방향으로 점점 생기겠죠. 그러면 이 저울에 측정되는 평행판의 무게가 점점 감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감소한 무게에 해당하는 양이 바로 쿨롱 힘입니다.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이 델타 mg가 마이너스 f이고 이게 앞서 구했던 그 전기력과 같고 크기가 같고 그리고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2d 제곱분의 입실론 av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실험에서 확인하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각각의 실험값을 구해서 위의 식 이론값과 잘 맞는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통제해 줄 수 있는 변수가 전압이죠. 전압에 대해서 전기력이 제곱에 비례해서 변할 겁니다. 나머지는 다 상수니까. 그래서 위의 비례 관계가 잘 성립을 하는지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쿨롱의 법칙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실험 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실험이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